정성호 장관께서도 네. 보안 수사 유지를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정권 송치 등 약자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약자에 대한 보호를 이렇게 우리가 좀 담았고요.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이런 노인학대 이런 거에다가 살인, 강간, 조직폭력 등에도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하게 제가 법을 만들었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그러니까 나라가 선임해 주는 거죠. 개혁이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개혁이란 어려운 겁니다. 예. 검사가 해왔던 그 오욕의 세월을 예. 이제 정리하자고 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모시고 국회 또 법사위 위원장이시니까요. 의원님 모시고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네. 어떻게 형사소송법이 좋아졌는지 그 네. 얘기도 좀 여쭙고요. 또 당내 네. 전당대회 얘기도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자, 서영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법사위원장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 의원님이시고요. 우리 최윤경 기자님도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국회에서 못 만나서 아쉬워요. 아, 네. 아유,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서영교 의원님, 네. 우리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알려주는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네. 예,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답들을 이렇게 딱 주신 것 같은데, 네. 요거 누구한테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국민에게 훨씬 좋아지다. 국민? 예. 모든 국민이요? 예. 아니 우선 국민들에게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라고 하는 거고요. 예. 경찰에게도 예. 그리고 검사에게도 네. 이 대법원의 예.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이죠. 예. 저희 국회 나와서 이게 통과된 날 예.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훌륭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내용을 보시면 네. 이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쉽게 다가가면서 피해자의 보호는 두텁게 네. 범죄자는 끝까지 가서 잡아서 처벌하고 그런데 누구에게도 누명 쓰는 피해자가 없게 네. 그렇게 만들도록 해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걱정들은 오해예요. 걱정들에 대한 대안들을 담았습니다. 네, 그 걱정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피해자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걸 한번 말씀해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돌려차기 피해자 네. 부산 뭐 그런 네. 분은 굉장히 큰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좀 내시긴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선 경찰이 수사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송치됩니다. 네. 송치되면 검사가 네. 이걸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소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폭행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성폭력 목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요런 거를 보완 수사해 주세요. 근데 경찰도 장윤기 사건도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경찰들이 수사해서 살인 사건으로 올릴 때 거기에 성범죄 가능성, 스토킹 범죄 가능성을 심리 분석관이 그것을 넣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수사할 때도 그 내용을 넣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 구속 기간이 경찰에게 있을 땐 10일이거든요. 네. 우리가 다는 밝혀내지 못했는데 요런 거 해갖고 올렸습니다. 라고 올리면 검사가 보다가 이거는 그냥 살인 목적만이 아닌 것 같아요. 강간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요번은 경찰이 잘못했잖아요. 네. 경찰은 바로 체포되고 네. 국가수사본부까지 압수수색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요거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네. 요자가 지금 검사가 이제 구속시킬 수 있는 기간은 20일입니다. 네. 그 안에 이자가 어릴 때 친구들과의 대화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그리고 이자의 핸드폰도 봐주시고 이자의 뭐 컴퓨터도 봐주세요. 만약에 그런 게 안 봐졌다면 이런 걸 누구한테 시키냐? 지금은 자기 수사관에게 시켰다면 네. 그것을 그 수사를 해온 경찰관에게 시키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킥스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해도 되고 다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키면 수사를 그걸 해서 했던 수사니까 더 보완해가지고 보내주는 게 보완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찰이 자기 수사관을 시켜서 하던 보완 수사를 경찰관에게 요구해서 보완 수사를 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가 대등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 본 게 확실하게 되면 송치는 똑같은 의견이에요. 경찰도 송치. 그런데 검사가 보기엔 이거 좀 더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강간 목적을 넣어줘. 뭘 받아서 넣어주면 돼. 그렇게 다 설계가 돼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잘 안 할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에 예. 이번 장윤기 사건 경우처럼 네. 보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네. 경찰이 좀 뭘 숨기는 것 같아. 네. 이럴 때는 그걸 탁탁 체크해서 수사관 교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그 저기 경찰 쪽에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수사관을 교체해요. 예, 수사관 또는 수사기관. 그래서 수사기관을 네. 경찰 요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또 광역도 연루가 되어 있는 것처럼 예.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그럼 이런 사건일 경우에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했는데 네. 영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분명 이걸 확인해오라고 했는데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 네. 혐의 적용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하면 네. 요구해서 안 받아들이면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서대문서에 형사팀이 하고 있던 네. 사건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서울경찰청으로 보낼 수 있고 상위급으로 상위 보내는 거예요? 광역시 서울국수본으로 보낼 수 있죠. 그럼 그러거나 무조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이제 타당해야죠 우선은. 사유가 있다고 사유도 하면 타당하고 네. 이렇게 해서 타당하게 해야지 되고 타당한지는 누가 판단해요? 타당한지는 이제 그것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요.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리고, 또 있어요? 수사심의위원회 그리고 상급기관이 판단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원래도 있지만요. 상급기관이라는 게 어디죠?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예요. 그렇습니다. 경찰청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경찰이 수사한 게 좀 미진해 보인다고 검사가 판단해요. 그래서 네. 검사가 이렇게 해서 좀 이거 좀 옮깁시다. 내지는 네. 뭐 상위 기관 올립시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그거는 경찰에 있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경찰관 그 가장 상급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요. 경찰관 상급기관이 뭐죠? 경찰청이요. 경찰청. 경찰청. 아니 예, 근데 국수본부, 네, 경찰청 이렇게 있는 거죠. 경찰청에서 네. 판단한다. 그러니까 네. 이 내용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네. 그동안도 그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제도를 잘 안 쓴 거고요. 네. 있었다는 건 여기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검찰이 다른 서로 옮겨달라 혹은 상급기관을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예. 할 수 있었다는 네, 거예요. 예, 요구할 수 있었고요. 요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네. 그 전에는 정당하지 않은 걸 빼고는 다 보안 수사 요구를 응하게 했지만 네. 지금은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시에는 네. 무조건 응하게 해놓았습니다. 검사가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돼요? 예, 예. 그런데 대신 검사도 네. 이런 거 요구했다는 거예요. 뭐 판단, 그럼 이게 핀단으로 써 있어. 그럼 이거를 그 오타가 났다. 오타가 나면 네. 이거 보안 수사 요구 뭐 이런 식이었다면 그런 거는 하지 않게 네.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것도 전부 다 서면으로. 그리고 킥스라고 하는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예. 킥스라고 하는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에 그 보안 수사 요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의 보안 수사 요구가 있었는지는 전부 다 기록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그것을 받아서 요거는 자료이고 서류입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시오. 그럼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정해준 시간 내에 보안 수사 요구를 실행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제 경찰에게도 물어봤어요. 네. 보안 수사 요구가 느리다고 하는데 그 보안 수사를 실행하는데 느릴 때는 언제입니까? 위원장님 자료 요구나 자료 첨부 이런 건 바로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를 불러서 네. 또는 피해자를 불러서 할 때는 그게 시간이 맞지 않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한 달 이내 가능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 수사 요구 기간은 한 달. 그래서 그러나 또 좀 더 필요하다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같이 공유될 때는 한 달 더.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 기간을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먼저 드려보고 질문을 받도록 할까요? 아니 근데 네. 그 방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선 거 한 가지 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네. 이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하고 있었던 걸 네. 수사를 안 하면 어떻게? 우선 여기에 기본은 그겁니다. 그동안 오욕의 검사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사가 전부 다 묻어버렸단 네. 말이에요. 네. 김학의 사건 전부 다 묻은 자는 네. 검사예요.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고 기소를 조작했던 것도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경찰은 안 했나요?
경찰은 그렇게 돼도 경찰은 처벌받고 수사받죠. 그런데 검사는 그런 검사들이 전부 다 승진하고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그 그래 경찰이 했던 왔잖아요. 것들이 잘 도이치모터스 보도가 안 된 건 아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다 밝혀졌잖아요. 네. 무등 검사는 어떻게 네네. 됐죠? 김학의 사건 다 유죄 났잖아요. 나중에 예. 처음에 무등 검사는 어디 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들한테는 절대 수사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검사의 있다는 수사권은 거고. 이제 네, 기소권으로 그리고 바뀌었다. 공소유지권으로 정리하되 네. 검사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 예. 두 개 다 가지니까 나쁜 네.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검사에게도 네. 훨씬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네. 나눠준 거죠. 경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강남서 같은 경우도 반복되는 뭐 비리 같은 것들 아니면 무슨 유흥업소 같은 데서 뒷돈 받는 것들 이거 이제 수사 잘 안 되고 그냥 지나친 적이 많잖아요. 아이 그거 다 수사해서 처벌해야죠. 네. 그러면 경찰이 연루된 사건은 누가 수사하냐? 네. 경찰이 할 수도 있지만요. 네. 중대범죄수사청에 네. 그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넣어놨습니다. 자, 검사가 하던 수사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예, 한국판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 네. 그럼 중대범죄수사청 있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경찰들 중에서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중대범죄수사청은요 네. 검사들 중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 수사관들 중에 이동을 하거나 아. 경찰들 중에 지원을 하거나 네네. 변호사들 중에 지원을 하거나 중수청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나? 중수청 규모는 이제 어제 발표가 났는데 예. 약 네. 3,000여 명 정도 아, 3,000여 명. 옛날 규모입니다. 검찰청이랑 비슷한 규모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청은 아. 2,200여 명 검사가 있고 네. 수사관이 한 6,000여 명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하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합니다. 아. 네. 주로 부패, 예. 마약, 예. 경제, 아. 사이버 범죄, 아. 내란, 외환 여기에다 하나 더 붙은 게 경찰 관련된 범죄, 아. 검사 관련된 범죄 아, 네. 이런 너무 것들을 궁금했던 대목이라 여쭤보는 맞습니다. 건데. 그러니까 왜 과거에 보면 그 재벌 회장들의 네. 배임, 횡령 네. 수사, 그러니까 뭐 분식회계 수사, 네. 그다음에 이제 고도의 증권 범죄, 뭐 네. 주가 조작 같은 수사, 네. 그다음에 국정농단 같은 수사, 이걸 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했잖아요. 그것도 네. 특수부에서 하고 옛날 대검 네. 중수부가 했고, 그다음에 네. 중앙지검 특수부가 했던 건데. 그러면서 그런 수사- 묻은 것도 많고 아니, 묻은 게 가린 것도 많지만, 많고 예, 또 이제 또 성과가 그 있기도 내용은 그럼 있었으니까. 어디 가나요? 그게 중수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고발하려고 하면 중수청에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중대범죄수사청 네. 한국판 FBI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구성원, 그런데 달라진 건 뭐냐면 그전엔 그걸 검사가 하면서 기소도 했는데 네. 재판까지 유지하고 갔는데 네. 그래서 수사하던 거 아니면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파고 만들어서 네. 무리한 기소들도 하고 자기네 표적 수사하고 왜곡 수사하고 그래 왔던 거예요. 여긴 인지 수사도 해요.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전부 다 중수청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신 여기는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네. 거죠. 기소랑 수사가 분리된다는 거죠. 그럼 네. 중수청의 연결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중수청에서 아니, 했던 것들 서울중앙공소청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수청이 한 것을 중수청은 서울에도 있고요. 전국에 우선 6개의 중수청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네, 지역별로 6개 중수청이 있고 이것은 이제 가면서 좀 더 보강하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수사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서 네. 윤석열이 자기 신발에 술과 양말 넣고 기업 회장에게 술 먹였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수사는 수사대로 하지만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사를 했는데 미진해. 그러면 보안 수사를 요구를 중대범죄수사청에다가 하는 겁니다. 중수청이 네. 인지해서 수사하던 걸 그냥 예전처럼 막 묻어버렸어. 그냥 없는 것처럼 해버렸어. 이건 어떻게 해요? 중수청이 하던 수사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하던 수사 이런 부분들을 공수처가 한다든지 경찰이 한다든지 기관을 나눠서 하고 그리고 자기 자체에서 하는 수사도 사람은 달리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거죠. 중수청에서 재벌 수사 했어요. 했는데 뭐 엄청 돈을 받고 그 팀이 그냥 야 없던 일을 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경찰이 수사합니다. 공수청도 수사하고요. 중수청이 하던 걸 다시 경찰이요? 아니 네. 묻었잖아요. 그럼 그 중수청 검사가 네. 수사 대상이잖아요. 네. 수사 받아야죠. 묻었는지 모를 그렇죠. 거 모든 아니에요. 게 알려지면 그때는 아니 수사 지금 대상이 될 모르는 텐데.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면 네, 네, 네.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검사나 이 묻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이제 이게
1. 송치됩니다. 이게 이제 안 묻어서 송치가 되잖아요. 1. 송치가 돼요. 2. 이것에 대해서 뭐 고발한 사람들이 있거나 이러면 고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시 검사가 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이걸 묻었다 그러면 다른 형태에다가 수사를 시키면 됩니다. 3. 고발자도 없어요. 이 사건은 모두 다 송부됩니다. 송부돼서 검사에게 갑니다. 90일 동안 검사가 이걸 들여보고 이거 문제가 있는데 재수사를 시킵니다. 네, 인지 수사의 경우도 사건 번호는 무조건 들어가고 그걸 검사가 볼 그렇습니다.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1. 네. 수사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한다. 네네네. 그런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네. 1. 이게 재판까지 가서 처벌해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 네.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네. 그러면 검사가 그것을 받아서 이거 기소하는데 좀 더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강간 목적의 살인으로 하고 싶어요. 네. 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더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걸 네. 보게 되고 검사를 그다음- 못 믿는 게 못 네. 믿었던 게 네. 어떤 뭐 인지 하나 해갖고 큰 건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검사들이 어떤 이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든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그냥 없던 일로 이렇게 뭉개버린 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검찰개혁도 하는 건데. 네. 근데 뭉개면 거기서 묵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하잖아요. 네. 수사하던 것은 네. 전부 다 불송치가 돼도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제 뭉갠다는 그러면 것의 개념은 재수사되어서 네, 네, 네. 번호가 있기 때문에 재수사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기록이 송부되어 오는 거죠. 1. 송치. 이의 신청을 통한 송치, 네. 이의 신청이나 그런 게 없으면 기록이 네. 송부되어 와서 그거를 다시 볼 수 있고 재수사를 할 수. 이걸 뭐 데일리로 지시를 이렇게 하거나- 계속 네. 입력을 해요. 아니, 아니, 왜냐면 이 왜? 암장의 핵심은 이거는 데일리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수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지만 이익을 노리고 이걸 묻었어. 그래서 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별 문제 없습니다. 송치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사건 번호도 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지 수사라는 것의 핵심이 네. 내가 이제 이 사건 정영진 사건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 쭉 살펴보고서 얘기 듣고 사건화하지 아직 않은 상태를 인지 수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암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네, 우려는 네. 그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중수청이든 공수처든 늘 똑같지 않느냐는 네, 네,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네. 수사권을 정리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정리하는 개정안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한 발 더 나가서 저기 어디랑 연결되어 묻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행안부에 제가 이제 만든 법안인데요.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게 됩니다. 국가수사인권보호관. 네, 그것을 이제 제가 법으로 만들었고요. 네. 이것을 그 행안부하고 검토 의견을 내서 제가 다시 이제 네. 이번에 요 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네.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의 수사를 분리하는 것을 네. 주요 내용으로. 사안으로 했고 네. 그리고 여기에는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의 피해를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을 넣었기 네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법을 넣었지만 이건 다시 법을 보완하자라고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 법에서 이제 이런 수사를 전부 다 스크린하는 거죠. 수사하고 있는 것들도 스크린하고 국가수사보호관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엔 경찰 비리 수사대라고 하는 걸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비리 수사대. 그럼 이게 인지 수사를 하다가 묻는가 안 묻는가까지도 전부 다 검토하는 그 조직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 경찰 산하에 있는 거예요. 국가수사보호관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은 보호관은 행안부 산하에 산하. 넣었으면 좋겠다. 왜? 여기는 중수청이 있고 경찰관이 있으니까 네. 중수청과 국수본을 같이 관할해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까지 다 쳐다볼 수 있으려면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넣어서 여기서 잘못되고 있는 거 그리고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는 거. 그러나 모든 경찰 그리고 모든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검찰 안에도 수사심의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수사심의위원회로 실질화를 통해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배치되었는지 이게 인지수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경찰 행안부 산하에도 있고 법무부 산하에도 있고 수사를 감시하는 조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암장하지 네, 않는지 네, 네, 네. 비리는 없는지. 그런데 그게 이제 그동안 역할이 좀 약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역할을 좀 실제로 하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한 안은 그 수사심의위원회 또는 국가수사인권보호관에 네.
이게 누구로 구성할 거냐. 저의 구성은 검사를 파견하고 네. 판사를 파견하고 그리고 인사와도 있어야 되니까 고위공직자도 파견하고 프로파일러도 파견하고 그리고 일 잘하는 경찰들도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만들면 좀 더 전반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조직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조직도 생겨날 것도 많이 여전히 좀 있군요.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에는 조직을 넣을 수가 없어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직은 넣지 못하고 보완책들을 많이 좀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계신다. 준비한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검사가 하던 수사는 어디 가요? 중대범죄수사청이 네. 있어요. 네. 그거는 한국판 FBI입니다. 네. 중대범죄수사청이 하는 수사는 부경 방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부경 방마, 네. 부패, 네. 경제, 방위산업, 네. 마약 산업, 네. 그리고 내란, 외환, 네. 그리고 사이버 범죄, 네. 그리고 경찰, 검사 등등이 연루되어 있는 범죄. 보안 수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안 수사 자기 수사관을 시키던 보안 수사는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시키세요. 네. 보안 수사 네. 요구권. 예. 보안 수사 요구했는데 말 잘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길 정해놓으면 그때까지.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달 플러스 한 달. 네. 그리고 계속 안 하면 하여튼 이거 바꾸고 수사관 바꾸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은폐하면 하신다는 어떻게 해요? 범죄 현장에 이번 장윤기 건처럼 케이블 네. 타이 범죄 현장에는 바디캠을 달고 네. 가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모두 다 퀵스에 얹혀놓으세요. 네, 네. 시간별로. 아. 그럼 언제 사건이 없어졌거나 네. 이런 거는 검사하고 같이 모두 다 볼 수 있게 해놓았다. 사건이 근데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바디캠 이걸 다 볼 수 있나? 압수수색 현장이라든지 네. 범죄 수색 현장과 다른 현장은 또 다르지요. 그래서 네. 모든 곳에 바디캠을 가는 건 아닌데, 근데 기본 경찰들이 다 바디캠을 차고 다닙니다. 네. 그거를- 노숙자 그리고 음주운전 이때도 바디캠을 다 차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윤기 사건엔 바디캠을 차고 있지 않았나 보지. 네. 그러면 그런 사건 현장에도 바디캠을 찾아 네. 이렇게 된 겁니다. 핑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검사가 사건을 갖고 있다 보안 수사해 주세요라고 보내면 경찰로 사건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검찰도 번호를 갖고 계시고 네. 네. 경찰도 사건 번호를 갖고 계셔서 둘 다 책임을 지고 보안 수사 요구할 때는 추가 보안 수사해 주세요라고 해서 붙이면서 같이 사건을 터세요. 네.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나가죠. 6번, 8번. 최종, 네. 최종 책임자는 그러면 검사예요? 아니면 경찰이에요? 누굴까요? 누군가요? 검사지. 검사예요. 그러니까 1차 최종 책임자는 네. 경찰. 그래서 이걸 송치 불송치 할 때는 네. 경찰. 네. 그런데 이게 송치돼서 올라가면 2차 최종 책임자는 네. 검사. 거기서 이제 불기소 하더라도 뭐 크게 누가 제어하진 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불기소를 하면 네. 어떻게 되냐면 근데 불기소를 했어요. 피해자가 네. 고소인이 억울해요. 네. 그럼 거기서 항고. 그럼 재항고. 원래 있던 제도를 쓰라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네, 네. 항고 재항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해요. 거기서도 안 됐어. 네. 그러면 재청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수사. 근데 그럴 그거 할 때- 땐 변호사가 다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 되지만 네. 변호사가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거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진행되는 건데요. 피의자에게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피의자는 변호사를 붙여주고 피해자는. 피해자는 네. 피해자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네. 그래서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이런 노인학대 이런 거에다가 살인, 네. 강간, 조직폭력 등에도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하게 제가 법을 만들었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요청하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그러니까 나라가 선임해 주는 거죠. 그 정도의 인력은 있어요, 변호사들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국선 변호인이 사실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게 이제 국회의원이 하는 일입니다. 네. 그거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국회의원인데요. 음. 지금 표정이 이제 되게 당황해 하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기하실 이제는 수도 있는데 피해자에게도 국선 변호인이 붙여준다.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 하게 되는 주십시오라고 거예요? 제가 법안을 만들어 작년 1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국선 변호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거나 네. 의무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네.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잘 돼서 송치되고 또
검사까지 갈 때는 국선 변호인이 거기까지 갑니다. 네. 근데 요번에 알아보니 불송치 됐어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 지원단체를 만나니까 이의 신청해야 송치가 되거든요. 이의 신청하기 힘들어요. 라고 해서 제가 그럼 국선 변호인이 어디까지 옆에서 도와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불송치까지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럼 이의 신청하면 검찰로 송치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에게 송치되어서 갈 때까지 국선 변호인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 제가 이제 피해자분들이 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네. 그 전보다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그런지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6번하고 8번에 조금 더 그걸 힘을 실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6번이 6번하고 네, 8번에. 피해자 요구 시에 뭐 수사 기록 열람이나 등사할 수 있고 검사 면담 가능하고 네. 그죠? 그리고 검사에게 면담을 요구할 수 있어서 피해자의 의견도 청취하고 피의자에게 검사가 사실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사실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이제 수사 기록에도 되는 거예요. 그건 수사는 아니고요. 기록이죠. 기록이 돼서 그 이게 법원에 증거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법원에 내가 내고 싶다라고 네. 하면 법원에 증거로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참고- 근데 이제 네. 지금은 중요한 거는 네. 그렇게 받은 것을 요 중요한 사건일 땐 경찰하고 검찰이 같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소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요거 피의자가 보니까 그때랑 다르게 지금 자기 내용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 요거 인정한 내용을 쭉 해서 퀵스에 딱 올리게 됩니다. 네. 그럼 퀵스를 경찰에게 보내면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요거 이렇게 됐으니까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증거들을 더 찾아서 넣어서 예. 이런 성폭력 목적의 그 살인이었다. 이런 것으로 다시 해서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그 증거가 올라옵니다. 네. 그럼 그걸 보고 검사는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그 피의자를 만나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걸 확인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했는데 네. 이제 그걸 바로 쓸 수는 없으니 네. 다시 요구해서 경찰한테 요거 다시 네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증거가 될 수 있게 해가지고 올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걸 복잡하다고 그 사람이 그걸 할 때 수사관하고 해서 그걸 수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담당하는 경찰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사관을 시켜서 하던 걸 경찰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냐면 그 과정을 나눠 놓은 이유는 네. 검사가 수사하면서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는데 그럼 편리한 그 부분을 바로 경찰이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와중에 이거 아주 강력한 것이에요 라고 하면 그 경찰에게 가서 이것도 확인할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나는 다 사실은 경찰에서 거의 다 끝난다고 하지만 꼭 검사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검사에게 한 번 더 요청하는 과정을 검사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듣다 보니 지금 좀 수사가 더 문제가 필요하겠네요. 있네. 네. 그럼 보안 수사를 요구할 때 그럼 훨씬 더 구체화되니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복잡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청주지검의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중 최영중 사건을 통신 내역을 영장을 반려했죠 검찰. 신청했잖아요. 근데 검사가 기각시켰어요. 네네. 네. 반려인데 기각이에요. 네. 근데 기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통신 영장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갖고 있는 권한으로 네. 기각시켜 버리는데 네. 그러면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청했는데 퀵스에다 올립니다. 구속영장을 퀵스에다 올리면 바로 네.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경찰은 이걸 갖고 들고 뛰었습니다. 네. 제가 알아봤으니까 이 얘기를 했었지. 뛰었더니 검사가 안 받아요. 라고 해서 이건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언론에 플레이하기를 네. 아유 미안하다며 철회해 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 앞에서도 그렇게 지검장이 얘기했어요. 구속영장에 달랑 겁장 하나만 왔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자해 위험이 있어서 구속시킨다는데요. 얘 자해 위험 한 줄 왔습니다. 저 그렇게 쏘갔어요. 그렇게 직접 물어보고 쏘가서 서울 올라오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고 자료를 확인했더니 네. 도주의 우려, 재범의 우려, 피해자 위해의 우려. 예. 왜냐면 요번에 보도 나왔잖아요. 피해자에게 네. 계속 전화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검사가
지웁니다. 네. 구속영장을 거부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두 기관을 분리하는 겁니다. 음. 한쪽은 수사, 네. 한쪽은 기소. 그러나 기소할 때 부족한 것은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요. 아 근데 지금의 사건은 분리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계속 반려하거나 영장 맞습니다. 청구 안 한다고 어떻게 할 하면 수가 또- 없습니다. 네. 그럼 그거랑 어떻게 해야 지금 됩니까? 보안 수사는 좀 상관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는 우리는 수사만 분리했는데도 네.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그럼 이제 경찰이 이걸 다 해서 기소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축소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검사에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왔던 겁니다. 그게 김학의 사건이 이래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온 네. 겁니다. 네. 수사 검사를 아. 교체해줘라. 네. 이 검사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아 검사도 교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를 교체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더 알아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 검사는 이제 고검이나 이런 데가 감찰을 하면서 고검으로 수사를 옮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옮기겠습니까? 네. 온 세상이 그걸 이야기해 줘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그 요구를 했습니다. 네. 검사도 바꿀 수 있게 해달라 예, 이렇게. 검사도 바꿀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검사를 그 고검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켜보거나 예, 근데 네. 이건 이제 계속 우리가 촉구해야 얘기하는 됩니다. 지금의 그 사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안인 것 같긴 하고 왜냐면 지금 수사 기소 분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을까요? 검사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뭐 잘 있기 알겠는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담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바로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곳들의 이야기거든요. 면담했는데 그러면 다시 보안 수사로 넘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그거 불편하게 왜 했어? 이러면 다시 수사를 검사에게 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야지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차단하시겠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보안수사 요구하는 데는 횟수의 제한이나 기간은 한 달이라고 하셨는데 횟수의 제한은 없어요? 보안 수사 요구는 네. 이게 확실하게 기소하거나 더 철저히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네. 횟수와 이런 거에는 상관이 상관은 없어야죠. 없어요. 예, 그럼 예. 사건 처리가 좀 늦어질 거라는 우려는 사건 처리가 빨라야 되는 건 빨라야 되겠죠. 네. 구속, 살인 이런 것들은 빨라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면 철저히 해야 될 네.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킥스라고 하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입니다. 네. 킥스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이 킥스에는 모든 게 시간대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킥스가 지우면 새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16년 전에 출입할 때도 킥스는 있었던 거고 지금 똑같이 10년 쓰고 전에 출입할 때 킥스가 있었습니까? 네, 경찰에 우리 킥스를 훔쳐보는 게 수습 기자들의 가장 첫 번째 업무였어요. 킥스를 어떻게 훔쳐보죠? 그러니까 못 보게 제가 하죠. 요번에 알아본 건 그건 경찰 기록일지 경찰에서. 모르겠는데요. 네, 네. 경찰과 검사가 주고받는 내용은 제가 이제 물어본 거에 의하면 오래된 분들은 킥스를 검사들은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킥스는 이제 새롭게 완결적 구조를 갖게 된 건 얼마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킥스가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렇습니다. 검사와 경찰이 사건을 다 그럼 그 공유할 수 전에 있도록. 훔쳐보실 때 검찰에서 훔쳐보셨습니까? 아니 경찰 출입을 할 때 킥스를 하니까. 예, 저희가 이제 요번에 체크한 것은 네. 킥스가 더 첨단화돼야 되는 거죠. 더 첨단화돼야 되고 더 과학화돼야 되고 이게 검사와 네. 경찰이 같이 주고받는 네. 그 시스템이잖아요. 네.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청주지검을 계속 추적하면서 나온 네. 건데요. 최영중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네. 출국 금지를 청주 경찰서가 출국 금지서를 킥스에 담아서 올립니다. 예. 그래서 청주지검이 출국 금지를 바로 시킵니다. 얼마큼 걸렸을까요? 보내고 이쪽에서 봐야 되잖아요. 네. 보고 출국 금지 됐을 때 10시에 보내고 11시에 끝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빨리 열심히 하고 네. 정말 급하게 한다면 10시에 보내서 11시에 출국 금지가 됐어요. 네. 그러나 네. 출국 금지는 그렇게 해놓고 네. 통신 영장은 기각을 했으니 네. 그 시간이 계속 증거가 인멸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고 네. 꼼꼼하게 다 마련했는데도 예를 네. 들면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정성호 장관이 저에게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한 아니 적이 뭐 없습니다. 이제
여당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너무 걱정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셔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이 우려를 많이 했고 그래서 혹시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부족하셨던 건지 아니면 설명을 충분히 그렇지 했는데 않습니다. 이 내용은 다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예. 훌륭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 주셨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정성호 장관께서도 네. 보안 수사 유지를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정권 송치 등 약자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약자에 대한 보호를 이렇게 우리가 좀 담았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하셨을 여기서- 거 아니에요, 그죠? 정성호 제가 장관한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런 겁니다. 정성호 장관이 빛의 속도로 네. 시간이 없으면 빛의 속도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 말씀드리니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제가 이거는 중수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법은 지난 2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3월에 통과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될 때 거기에 검사의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삭제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은 뭡니까? 절차법입니다. 네, 네.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네. 중수청 공소청법이 통과될 때 그때 벌써 수사는 삭제되었고 예. 거기서 하던 수사는 어디로 간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간다고 만들어진 겁니다. 10월 2일 날 출범합니다. 네. 그러면 중수청, 공소청, 국수본, 경찰청 그리고 법원과의 관계, 피의자의 관계가 들어있는 게 바로 절차법이 있죠. 네, 형사소송법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너무 많은 것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여기다가 이번에 담은 것은 네.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피의자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피해자의 얘기는 누가 대신해 주냐? 검사가 대신해 줬던 겁니다. 네. 그걸 저희가 피해자의 권리를 마저 넣은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법사위원장이 된 것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부터 저희가 현장 검사들, 현장 경찰들, 형사사건 변호사들, 네. 피해 여성 지원 단체들, 네. 그리고 시민 단체들, 행안부,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법원, 그리고 검찰개혁 추진단 다 만나고 그리고 이들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또 만나고 토론회를 몇 번 하고 법안 소위만 9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주일에 2번, 3번씩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신 하는 거를 겁니다. 정 장관은 모르는 거예요? 알지요. 아는데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리고 돌려차기 피해자도 만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 회의만 네. 6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절차를 거치고 의견 수렴을 그렇습니다. 했다는 건데. 그리고 시간대별로 한다면 그런데 국민의힘은 들어오지 않은 네. 거죠. 마지막 날 들어오게 된 네.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 사건은 그러면 왜 빠르게 가야 되느냐? 네. 중수청과 공소청이 언제 출범합니까? 10월에 출범하니까. 10월 2일에 출범하는데 네. 국민들은 그럼 10월 2일까지 이 법이 통과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법은 최소 그로부터 6개월 전에는 통과되어야 합니다. 왜? 네네. 요것은 이렇게 크게 법으로 만들었지만 지금 말씀처럼 그럼 요럴 땐 어떻게 해요? 저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런 내용은 대통령령의 시행령으로 담습니다. 네. 대통령령이 만들어지면 네. 여기는 공소청은 법무부와 관련돼 있죠.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은 행안부와 관련돼 있죠. 그럼 행안부 부령이 대통령령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법무부 부령이 대통령령에 만들어서 맞춰줘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공소청 규칙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경찰청과 중수청 규칙이 만들어져야 네. 됩니다. 이러려면 이 법안은 그 전에 크게 통과가 됐어야 만들어 했다. 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부지런히 빠르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법무부 장관과도 많은 말씀을 나눴고 법무부 장관은 이제 여기서 해주셔야 될 일이 네. 대통령령에 맞춰서 법무부령으로 혹시나 피해자들이 힘들지 않게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제가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법무부 장관은 이제 걱정을 조금씩 네. 던지시면서 네. 구체적으로 걱정거리 없게 만들어 가자. 대통령도 걱정하시는 이런 것 같은데. 취지로 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경찰이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되면 네. 혹시나 걱정되니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네.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경찰들은 보안수사 요구를 네. 통해서 경찰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검사가 네. 체크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체크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 비리 수사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는 국가수사인권보호관제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고 피해자가 이번에 넣은 것 중엔 그겁니다. 경찰을 만났는데
경찰이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줘요. 네. 그리고 증거를 6개월 동안 보존을 안 해줘요. 수사를 잘 안 해줘요.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네. 해놨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면 그 이의 제기를 받고 이것에 맞춰서 경찰 수사관을 교체해 줄 수 있게 해놨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법안에 넣었습니다. 네네. 이거 하나, 그러니까 큰 틀에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이 계속 길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수사 능력을 중수청이 그 전처럼 계속 가질 수 있느냐? 이를테면 검사들이 지금 안 간다는 거잖아요. 중수청으로는. 네. 그럼 그럴 만한 요인이 있느냐? 검사들은 계속- 왜 안 갑니까? 네? 검사들은 왜 안 갑니까? 그 중수청의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정확하게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3급 대우를 받다가 5, 6급으로 내려가기도 싫겠죠. 아마 그건 이제 상급 대우를 받다가 5, 6급으로 안 내려갑니다. 4급으로 가지, 4급.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대우지 않습니까? 네. 처우에 맞춰서 갑니다. 아, 그거 그대로 맞춰준다. 네, 처우에 맞춰서 갑니다. 더 낮추지 않습니다. 어. 처우에 맞추는데 그런데 좀 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고민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개혁이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개혁이란 어려운 겁니다. 예. 왜 개혁을 할까요? 예. 검사가 해왔던 그 오욕의 세월을 이제 정리하자고 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저만 해도 예. 검사에게 똘똘 말려서 1심, 2심, 3심까지 갔다 왔는데요. 예. 저만 해도 저를 고발한 자가 고발을 취소하고 예. 그리고 그것도 청부 고발에 취소하고 도망을 갑니다. 왜? 자기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할까봐. 예. 그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저를 기소를 했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 저 갔다 왔습니다. 저 엄청난 변호사 비용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그러나 제가 또 열심히 해서 어떻든 무죄를 받고 제가 상징적으로 검찰에게 그 법 비용도 받아냈습니다. 받아낼 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저도 당해본 사람이고요. 네. 수도 없이 저희가 표적이 돼서 예. 당해왔습니다. 그것만 당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당해왔죠. 네.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네.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유호성 간첩 사건, 네. 이제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김건희 최절정이 무엇입니까?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 내란을 할 때 그 내란을 뒷받침해준 검사들 누구 하나 지금 처벌된 사람 있습니까? 네, 네, 아니, 네. 검사가 박성재 지금 말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자꾸 이제 이 내용에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금. 보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수사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으니까 계속 이런 질문이 제가 이제 있고. 그 문제에 네. 대해서 네. 하나 더 오늘 이제 문지석이라고 하는 검사가 네. 저 중수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가겠습니다. 네. 이야기했습니다. 네. 문지석은 국정감사에 나오면서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문지석이 쿠팡이 얼마나 큽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 만큼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이 쿠팡 보호해달라고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제는 검사 그런 많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가겠다는 짓을 하는 검사도 거기서 있다. 네. 이 쿠팡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이걸 쿠팡의 변호사하고 김현장 변호사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담당했던 부천지청의 차장검사하고 둘이 친구예요. 네. 주고받은 내역이 있어요. 네. 근데 어미준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그런 때 다른 검사들도 있을 것이다 중수청에. 그러니까 수사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신다고 이해하면 될 아니, 것 같고. 좋은 수사 능력을 네. 가진 분들이 와야 합니다. 네. 제가 그냥 의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최대한 좋은 분들이 오시게 네. 그리고 와서 정말 범죄를 제대로 잡을 수 있게. 잡겠다.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동안 윤석열과 같은 그런 라인, 한동훈과 같은 윤석열의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 자신들이 했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하고 네. 진짜 좋은 검사로 사회에 악은 뿌리 뽑겠다. 네. 이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검사 이름 떼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사관으로 예, 가는 예,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선 조금 네. 뭐 그 이해 안 되더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난 검사관으로 검사였는데. 그대로 있고 싶은 분들은 있으면 되는 네, 겁니다. 공소청에 검사로 그리고 있으면 된다.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수사관으로 가는 검사라고 거잖아요. 하는 이름이 좋은 분들도 예. 있지만 오욕의 검사도 있을 수 있고요. 아,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는 분들이 한껏 자부심 가지고 네, 갈 더 수 좋은 있도록. 명예를 가지고 더 좋은 처우를 가지고 진정 사회에 악을 네. 뿌리 뽑는데 알겠습니다. 일을 하게끔 예.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예. 진짜 어제 네.
행안부로부터 그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한껏 처우도 좀 개선하- 갖게 해주시거나 아까 좀 더 잠깐 인센티브가 있게 질문해 주신 건데 해주시오라고 그 했습니다. 돌려차기 피해자 네. 그분 혹시 만나셨을까요? 저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가장 요즘에 이제 좀 뭐 이 돌려차기 피해자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이 받는 분이니까. 예, 많은 그 얼마나 걱정도 많고 네.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여성 단체로부터 그 전에 듣고 예. 저는 뭐 다를 알지 못하지만 재판 결과랑 재판 과정을 못 받아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가 현장에 어떻게 그 무서워서 나가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피해자는 나가도 거기서 방청석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래서 제가 그 재판 과정을 열람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과정에 국선 변호인이 같이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건 열람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저기 나왔잖아요. 판결이 네. 나왔을 때 이 도대체 어떤 판결이 되어 판결문을? 있는지 네. 판결문만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네. 열람할 수 있게 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열람이 안 되더라고요. 열람 등사는 변호사들만 해요. 변호사 사무실 그렇죠. 직원들만 네. 하죠. 근데 우리는 못 이거를 들어갑니다. 네. 아니 본인은 하시는 게 아니고 네. 피해자가 네, 네, 네. 당사자가 열람 등사하는 일이 그러니까 또 대단한 변혁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충분히 이 누가 사건을 만들었습니까?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한상규 네, 그러니까 의원이 네. 만드셨다. 제가 법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예, 여쭤본 네. 거는 이제 네. 그런 피해자분들이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아마 토론회도 하고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꼭 오셔야 될 것 같은. 왜냐면 이번 우리 개정으로- 홍기현 의원이 네. 만나셨고 네. 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홍기현 의원하고도 한 번 더 통화했고요. 우선 여기서 피해자들이 더 아프지 않게 피해자들이 더 아프지 않게 그러나 범죄가 축소되지 않게 네. 그리고 피해자가 자기는 다치고 아프고 그래서 사실 잘 모르는 것까지 찾아내 주는 게 저는 수사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거를 설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경찰이 네. 그거를 마저도 수사해 줬어야 네, 네, 되고요. 네. 그리고 이 피해자분의 말씀이 이제 그 어떤 이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네. 그 증거를 받아들여줬고 제가 다를 알진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줘서 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고 해서 그 일들을 지금 경찰이 네.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리고 검사가 그리고 재판 과정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해야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네. 혹시 부족할 때는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네. 아니면 서로 소통을 통해서 네. 그리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들어주게 해놨습니다. 네. 거기에 피해자가 알겠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네. 무조건 들어주게. 마지막 한 말씀. 네. 재판에 갔는데 검사가 잘 몰라요 피해자의 그러니까 그 저기 가해자의 범죄를 이럴 수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럴 때는 공소유지 변호사, 네. 공소유지를 검사가 하잖아요. 그 변호사가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도 저희가 이번 특검에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고요. 그게 이제 여성계의 요청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원도 의견이 좋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법무부는 어떨지 모르죠. 공소유지 변호사가 네. 있어요. 아니, 피해자 그거를 측에 지금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이제 법안으로 만들었다. 만들게 네. 박은정 의원도 법안을 냈고요. 네. 저희가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청하면 그거 들어갈 수 있는 거. 내 변호사가 공소유지 변호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네. 법안이 통과가 또 되면? 만들어서 대표 발의해서 논의해서 통과가 되어야 돼요. 거예요. 네. 너무 혼란스러워요 지금. 너무 많은 체계가 한 번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많은 체계가 있어서 혼란스러우시다고 하면서 네. 많은 걸 저에게 물으셨어요. 네. 저희가 다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나 네. 이번 형사소송법은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게 네.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네.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로 보안수사 요구는 제대로 응할 수 있게 네. 이렇게 해놓았는데 네. 그러면서 검사의 오역의 문제점들은 해결하게 네. 그러나 여기에 피해자의 이야기가 담겨서 피해자의 권리를 좀 담아가는 네, 네, 네. 내용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아마 드립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 범죄자, 이 나쁜 놈과 싸워야 되는 거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그쵸. 국가 기관이 되어야 그쵸.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바뀌는 방향들이 혹시 피해자들이 일일이 좀 나서서 변호사와 함께 막 각자 싸워야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기존에도 네. 기존에는 이게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보호할 수 있게 만들었으나 네. 또 더 두텁게 네.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쫓을 수 있게 네. 검사가 했던 역할이 꼭 필요한 것 같다라고 판단된다면 피해자의 요구를 검사가 네. 꼭 들어주고 예. 그래서- 여기서 단서가 만들어지면 네. 경찰과 함께 네, 그 네, 단서를 마저 더 찾아서 예 그런 이제 처벌할 수 가장 있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설득도 설득이지만 피해자분들 그러니까 피해 입었던 분들에 대한 설득이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거 아니겠나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프고 힘들었고 네. 무섭고 다시 돌아보기 어렵고 음. 그러나 혹 또 나의 아픔이 다른 피해자에게 되돌림되는 것은 아닌가. 네. 또 언젠가 지나 그 가해자에게 내가 또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네. 없게 네. 안타까운 마음은 검사와의 기소 수사 분리는 네. 큰 틀 속에서 가지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담아볼 네. 수 나갔다. 있고 또 더도 하고 네. 그래서 개별법의 정권 송치도 네. 저희가 담아가려고 한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도 이거 드립니다. 많은 내용이 아마 더 위로의 있으실 말씀도 텐데. 드립니다. 네, 충분히 예. 더 많은 내용이 있으실 네. 텐데 아마 시간 관계상 요 정도까지 오늘은 네. 듣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중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 주셔야 합니다. 예. 네, 안 그래도 거기에 저희도- 누가 예.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시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